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늦게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별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연속보도 시간에서는 이원석 포천시장 예비후보와 소원영 동두천시장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이 개장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힐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았지만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농민들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상황을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체험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된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은 52.6%의 득표율로 44.5%를 얻은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늦게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교통망 개선과 첨단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천시장 예비후보 만나볼 텐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원석 예비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천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 선거에 포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이원석 예비후보. 더 이상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포천을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과거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지금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그런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가 시장이 당선이 되면 과거에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포천의 명성을 다시 찾는데 주력하고자 이번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인구 감소를 손꼽았습니다.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체 유치와 교육, 대기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합니다. 포천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현 시장님도 클라우드를 유치를 하겠다, 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후보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저도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일자리가 먼저 확보가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환경오염을 줄이고 포천의 명성을 찾겠다는 이원석 예비후보. 저 이원석, 포천의 원석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저 이원석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이번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저 이원석을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원영 예비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보 소개 순서는 예비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에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소원영 예비후보. 소 예비후보는 현재 동두천시가 크게 낙후됐다며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출마했다고 말합니다. 크게 발전시켜 전국 20등 안에 드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려고 합니다. 소 예비후보는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출신으로 동두천을 고양시나 남양주처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경험 이력을 살려 인구 30만, 지역경제 2배, 전철 10분에 1대씩, 일산, 남양주 같은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크게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수 예비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조기 확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GTX 조기 확정과 제2 외곽 고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수 예비 후보는 또 동두천 지역 경제를 살려 인구 30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고향 일산, 남양주의 교통 인프라를 벤치마킹하여 인구 30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유라는 감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문을 연 동두천 치유의 숲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동두천 관광휴양과 류효영 주무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관광휴양과 유호영 주무관입니다. 네, 동두천 치유의 숲이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동두천 치유숲은 치유센터와 치유숲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주요 시설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온열 치료실과 인바디, 스트레스 측정, 혈압 측정실, 그리고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야외 조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숲길은 산림 치유 인자를 느낄 수 있는 6개의 치유 쉼터가 있으며 난이도별로 4개의 숲길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숲이 내어주는 치유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숲이 내어주는 치유를 느끼고 싶다면 숲나들이 사이트 또는 동두천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시며 프로그램 참가료는 1인당 5,000원이며 동두천 시민은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같이 따뜻한 봄날엔 숲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여름엔 시원한 계곡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가을, 겨울에도 숲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문을 연 지는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찾고 있는 시민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개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동두천 치유의 숲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단지 내에 위치해서 가족 단위 구성원이 많이 참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특히 어르신들이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온열 치료실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자녀와 함께 참가하신 분들은 가족 소통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두천 관광휴양과 류호영 주무관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 시작을 앞둔 농촌에서 일손 확보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기자가 간다에서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제초 작업으로서 한 2,0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10분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농촌난 때문에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상이 얼마나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예. 제가 1시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전체 작업량의 1%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밭을 4명이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열고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문을 연 충남 서산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의 서산시 연합회 주개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제 적극 운영해 나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농촌 자체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마냥 낯선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농인의 집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기농을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좀 기농을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서울생활 20년 차 서울 사람인데요. 그다음 서울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기농의 집 와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막상 살아보시니까 좀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체험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체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농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업인 종사 수는 145만여 명인데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농대학과 기농인의 집처럼 체험을 통해 정업을 돕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정호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 시장 예비후보 소원영입니다.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악취, 환경 바꾸어 나가며 교통 요충지를 만들고 전철 횟수 증가, 인구 증가, 지역 상권 살려 지역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년 기업 경영, 경제 전문가의 철학으로 걱정 없는 동두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두천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동두천을 위해 소원영을 꼭 기억해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형덕 동천시장 예비후보입니다. 동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10년간 의정활동으로 예산, 기획, 재정, 문화, 관광 등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동천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 상패동 국가산단 30만 평 확대, 주한미군 반항공해제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둘째, 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초중고여성 및 교직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노인회관 건립 및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 박형덕은 준비된 시장입니다. 박형덕만이 동천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박형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